안녕하세요. 나무야 놀자 유홍렬입니다. 강의하기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보시고 저희 나무야 놀자를 방문해 주시는데 어떤 울산에 계시는 분은 시흥으로 오셨어요. 시흥에서 제가 5년간 있다가 여기로 이사 온 지 한 5, 6개월 됐잖아요. 근데 그분이 유튜브를 보시고 내비를 검색했는데 시흥으로 돼가지고 시흥으로 갔는데 나무야 놀자는 전라남도 구례군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리산 자락에. 혹시나 혼동을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분께는 다시 한번 죄송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 오시면 제가 꼭 맛있는 식사와 맛있는 커피 꼭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반시, 우리가 알고 있는 상록 노화시를 우리가 분재인들은 줄여서 상반시라고 하는데요. 일반 노화시랑은 다르게 얘는 열매가 좀 동글동글해요. 그리고 열매 색깔이 약간 주황에 가깝고, 그리고 겨울에도 잎을 달고 있기 때문에 일반 노화시랑은 조금 다르죠. 근데 우리가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가요. 서리를 마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부터 우리 분재계에서는 우리 위에 선배님들도 말씀했어요. 서리를 마치고 보호실로 넣어야지 나무가 잠을 잔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도 맞아요. 송백류에서는. 하지만 이런 상반시나 우리가 상록수줄이 있죠. 뭐 추위에 약한 나무, 마삭줄이나 치자, 배롱나무 이런 것들은 굳이 추위를 마치는 거를 제가 원치 않아요.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바로 이슬이에요. 서리는 절대 맞추시면 안 돼요. 서리를 맞추시면 문제가 뭐냐면요.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록수들은요. 겨울을 좀 이기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서리를 맞아버리면 오히려 나무의 세력이요. 완전히 떨어져서 좀 심한 경우에는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록수종은요. 겨울에도 많이 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리를 마치지 않고 바로 보호실로 들어가 버리면요. 그 추운 1월 달에도요. 나무는 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서리를 마치는 이유가 예전에는 보호실이 조금 지금과 다르게 좀 많이 좀 빈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서리를 안 마치고 보호실 넣다 보면 겨울에 동해를 입는 경우가 아주 많았어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잘못된 상식이요. 동해는요. 왜 일어나냐면요. 날씨가 추워서 생기는 게 동해인데 제일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잠자는 나무가요. 영하 20도까지 있죠. 걔는 동해를 안 입어요. 왜? 잠을 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동해는요. 무조건 2월달이랑 꽃샘추위 때 동해를 입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호실에 나무를 넣는데 예를 들어서 일교차가 최소한 15도 이상이 나면 안 돼요. 근데 보호실에 넣는데 우리가 환기를 시켜줘야 되는데 환기를 안 시켜주면요. 온도가 막 30도, 40도까지, 많게는 5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나무는 짐작을 해. 아, 봄이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움직일 거 아니에요. 수액이. 쉽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1.5리터 페트병을요.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얼리면 어떻게 돼요? 페트병이 요만했던 게 얼면 부풀어지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노화시 같은 경우에도 모든 식물들은요. 수액이 오르기 시작해요. 봄에. 물이 오르면요. 그 물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관이 얼어버리는 거예요. 수액이 이동하다가. 얼어가지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터져버렸죠. 그 물관이. 터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터진 곳 밑에만 살고 위에는 죽어버리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동해예요. 즉 나무를 서리를 마치고 보호실 넣어버리면요. 완벽하게 잠을 자기 때문에 괜찮은데 문제가 너는 서리 맞춰서 뭐예요? 일단 서리를 맞았기 때문에 나무는 약해진 상태죠. 거기에 보호실에 넣었는데 환기도 안 시켜버리면 나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죠. 그러니까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보호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환기도 잘 시킬 수 있는 분들은요. 굳이 서리를 안 맞춰도 되고요. 보호실이 있는데 내가 환기를 잘 못 시키고 겨울 관리를 잘 못할 분들은요. 서리를 맞추시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상록수나 추위를 약한 나무는 서리를 맞추시고 자 그러면 오늘 상반시 기본적으로 전정하는 거부터요. 또 철사 거는 것까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나무는 제가 작년에 입수한 나무인데요.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뭐라고 했어요? 희소성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석부작이에요. 노화시 석부가 시중에도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우연히 그 분재 투어를 갔다가
석부인데 돌에 붙은 생김새나 앉은새가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에 입수해가지고 작년에 순환을 한번 힘을 쭉 뺀 다음에 분갈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차로 한번 철사를 걸었던 나무예요. 그리고 나서 올해 이런 식으로 배양이 많이 됐죠. 힘이. 그거를 제가 오늘 자르면서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게요. 밑에서 나오는 뿌리 있죠. 밑에서 나오는 이런 순들이 있어요. 이런 순들은 빨리빨리 제거를 해야 돼요. 그만큼 건강하다는 거예요. 위에도 먹고 살만하니까 밑에서도 이렇게 많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그러니까 금피라고 하죠. 이런 뿌리 쪽에서 나오는 걸 다 일단은 제거를 해주셔요. 자, 보시면 제가 작년에 1차적으로 기본 골격을 한번 잡았어요. 즉 할아버지 가지를 잡은 거죠. 제가 예전에 그때 설명했던 기존 할아버지 가지들을 기존을 제가 봐서 큰 틀을 잡아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올 5월 달에 제가 2차로 할아버지의 자식인 저희 아버지 가지를 한 번씩 잡은 상태예요. 그러면 2차 가지까지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골격을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이런데 원치 않는 부분이 있죠. 2차 가지를 내가 원치 않는 부분까지 나온 가지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안쪽에 있는 가지들. 안쪽에 있는 가지들은 결국에 나중에 어때요? 햇빛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도태될 거 아니에요. 그런 가지들을 미리부터 만들면 안 돼요. 지금부터. 그거를 또 아깝다고 안 자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풍성한 게 좋은 건지 알고.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안쪽에 필요 없는 잎들을 지금 다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나면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요. 그리고 나면 예전에 제가 잡목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기부에 붙어있는 턱잎이랑 가까운 잎들을 미리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장가지가 만들어져요. 지금부터. 얘는 원래는 지금이 단풍이 들어야 되는데 얘는 상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상록수정은. 시치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기부에 있는 잎들을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핀셋으로 해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손이 큰 편이 아니라서 편해요. 이런 식으로 하지도 잘라주시고 이런 식으로 가까운 잎들을 다 제거를 해주시고 이런 안쪽에 햇빛에 못 맞는 잎들 이런 것들을 미리 지금부터 또 잘라주시고 결국에 지금 불필요한 가지를 하고 새로 3차순 만들 것들 있죠. 그런 3차순들을 만들 수 있게 우리가 지금 햇빛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공간 자체를, 여백을. 그래야지 새로운 가지, 즉 제가 아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이 자리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햇빛에 즉 들어가는 공간에 만큼 햇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공간에 새로운 아들인 제가 태어날 거예요. 그 공간을.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작년에 그 작업했고 올해 지금 이 작업을 하잖아요. 2년이면 어느 정도 골격이 나와요. 거의 끝나요. 3년차 때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본 골격을 다 바탕으로 한두 마디 전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여백이 있는 공간은 조금 그 가지를 아들인 가지를 빼가지고 수관폭에 맞게 이런 식으로 자르다가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조형미까지 딱 완성이 되는 거죠. 이거 보세요. 벌써 이렇게만 잘라도. 자, 제가 여기까지 해놓고 보여드릴게요. 이러면서도 지금 이제 가위곡을 들어갈 거예요. 보면서 한두 마디 짧게 가면서 벌써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단이 만들어지죠. 우리가 말하는 선단들이. 보세요. 여기는 어때요 벌써? 복잡하죠. 엄청. 네, 복잡하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제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들의 자리. 네. 아빠는 만들어진 겁니까? 그렇죠. 2차 가지까지 제가 했죠. 할아버지에 있는 기본 골격을 작년에 제가 철사를 걸어서 기본 골격을 잡았고요. 그리고 올 5월 달에 제가 이제 할아버지 이제 거기서 나오는 2차순, 즉 아버지 가지를 철사를 걸었고요.
이거 보시면 이게 할아버지 가지죠. 이게 기본 틀. 할아버지 가지에서 이제 아버지들이 나왔잖아요. 2차순들이. 그리고 2차순들을 바탕으로 3차순까지 나온 가지들도 있고 이런 장가지들. 근데 여기서 뭐 이제 내년에 이제 4차 즉 손지라고 하죠. 손자가지를 받으면 이제 끝나는 거죠. 나무는. 거기에 이런 식으로 또 내년에 관리를 해버리면 이제 손손지까지 받아지죠. 손자의 또 아들까지 받아지죠. 이런 식으로 그냥 기부에 가까이 있는 잎,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1cm 미만에 있는 잎들을 제거를 하고, 예. 이제 내년부터는요, 우리가 그 하지 말라는 상지 있죠. 네. 상지까지 쓸 거예요. 예. 이게 손지는 상지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여우니까 봐주는 거죠. 손자들 예, 하지 말라 해도 봐주는 거죠. 귀여우니까 똑같아요. 예, 이렇게 생각하. 자, 이거 보시면 지금 제가 턱잎이랑 그런 걸 다 제거를 했죠. 필요한 이런 불필요한 잎들을 이거 보면 보시면 어때요? 통풍 채광이 들어갈 테이죠. 부분을 보면 우리 기본 우리 골격이라는 게 다 보이잖아요. 가지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붙었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눈에 보이면 햇빛도 들어가요. 눈에 안 보이면 햇빛도 안 들어가고 당연히 통풍 채광이 모든 게 조건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리고 불필요한 잎들을 제거를 했잖아요. 불필요한 잎을 제거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눈들이 있을 거예요. 대기하고 있던 제발 나한테 차례도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왔잖아요. 불필요한 잎들을 제거를 했기 때문에 즉 지금까지 뺏어먹는 애들을 다 제거를 어디 내보내 버렸어요. 그러다 보면 예, 그 다음 대기하고 있는 애들 즉 우리 저랑 제 손자까지 제 자식까지 나올 수 있는 여건들을 지금 이런 식으로 마련해 준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런 식으로. 불과 이게 지금 2년이에요. 2년 만에 이런 모든 골격 가지를 다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내년에 만들어질 예, 손지를 지금 이제 방을 만들어 놓은 거죠. 태어나라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면 이런 강한 잎들은 또 제거를 해주고요. 만잎 자르기 통해 가지고 예, 어차피 예, 끝에 있던 잎들은 워낙 세력이 좋기 때문에 예, 죽이는 거죠. 끝잎들은 예, 세력이 강한 잎들은 예. 보세요. 안 된 거라. 이거 보셔요. 엄청 복잡하잖아요. 하나도 뭐 서로 싸우고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보시면 해놓은 부분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드린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이게 자꾸 반복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분재를 안 해도요. 보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이제 할 수 있겠다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가이들과 한번 하시면 돼요. 이거 보세요. 쉽죠. 아까처럼 턱 기부에 있는 잎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요. 여기 보세요. 그리고 한 곳에서 두 개가 났기 때문에 제거를 하시고 이것만 해도 벌써 보세요. 여기만 해도 벌써 아까 없던 부분이 벌써 가지가 보이죠. 붙어있는 위치가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절대 안 보이면 안 돼요. 이것도 이게 제일 중요해. 우리의 감상 포인트예요. 그리고 나면 어때요? 여기서 한두 마디 남긴다 했죠. 여기서는 내가 순을 이쪽으로 보내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여기를 자를 것이고 저쪽으로 보내고 싶으면 두 마디를 자를 것이고 제가 그랬죠. 이 방향, 즉 입자르 방향이 그 다음 2차순, 즉 아들의 방향이라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가 보낼 방향으로만 가지를 남겨놔요. 즉 새로 태어날 잎들을 방향을 내가 미리 지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사를 댈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지금부터는 이제 가위곡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모든 가지를 인위적으로 철사를 대버리면 힘이 들 뿐더러 힘들어져요. 그리고 자연스럽지도 않고요. 이런 식으로 또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 이런 복잡한 부분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요. 잎이 어때요? 벌써 이 잎 색깔을 보세요. 잎 색깔이 찐녹색이죠. 보통 잡목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잎이 40일이면 벌써 다 커요.
40일이면 벌써 이런 식으로 잎이 찐녹색이 됐다는 거는 결국에 경화가 됐다는 거예요. 경화가 되는 순간에 사람으로 치면요. 이제 나는 어느 정도 이제 다 살았다. 그 다음엔 새로운 태어날 잎들을 대기를 해야 되잖아요. 얘들은 지금 다 큰 거예요. 벌써. 그리고 나면 정확히요. 보시면 여기 안에 보시면 이 곁눈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요. 결국에 그러니까 이거를 잎이 떨어지는 순간에 2차 순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를 우리가 안 자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나오는 거죠. 예. 이 작업을 뭐 1년에 내가 4번 한다 싶으면요. 4년 동안 만들어야 될 거를 1년 만에 만드는 거죠. 1년에 5번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몇 번을 할지는 몰라요. 왜 모르냐? 나무를 봐가지고 해야죠. 결국에 이 타이밍은요. 경화되는 시점을 판단하면 돼요. 40일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화가 좀 더 내가 많이 먹이면요. 40일 만에 커야 될 게 20일 만에 클 수도 있어요. 즉 원래는 40일 커야 되는데 못 먹으면 80일 되는 경우도 있고 80일이 아니라 1년에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경화도 못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무가 약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재라는 게 생물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언제 하라 이런 거 자체를 설명드리기가 참 난해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딱 상태를 보면 아 찐녹색이 됐구나. 그러면 그 다음 2차순이 만들어내겠구나 해버리면 지금 이 작업을 통해버리면 2차순을 바로 만들어내죠. 왜? 잎이 그만큼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나무는 잎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없앴잖아요. 네. 그러면 그만큼 뿌리는 많잖아요. TR율이 같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또 만들어내요. 이게 무조건 잘려나가야지 새로운 순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마쳤습니다. 보시면 어때요? 이게 과연 2년 만에 만들어진 나무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세요? 아니죠. 정말 이거 근데 2년 만에 이만큼 만들었어요. 내년이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감상문에 연출해가지고 나무를 하시면 이제 우리가 또 훗날 열매를 달면 전시회에서 볼 수 있는 나무가 되겠죠. 중요한 게 저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이 나무를 예를 들어서 A라는 나무가 있고 B라는 나무가 있어요. 키우는 공이랑 시간은 똑같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얼마만큼 같은 시간을 투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나무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없는데 B라는 나무는 모든 사람들의 폭발을 받아요. 무슨 차이일까요? 결국에 그게 소재를 보는 우리 안목이에요. 나무를. 이 나무를 제가 샀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일단 상반시 석부작이라는 거는요. 시중에서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상반시 석부를 제대로 만드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가 있어요. 이걸 보세요. 처음에 돌에 제주 현무암인데요. 붙은 위치 보세요. 나무 자세를. 어때요? 모든 돌을 감싸 안고 있죠. 석부작을 구입하실 때 중요한 팁이요. 절대 나무의 기본적인 위치가요. 이 수심부에 있으면 안 돼. 즉 돌의 위에 올라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버리면 자연을 어긴 것처럼 느껴져요. 나무가. 자연스럽게 돌이 칠부능선에다가 자연스럽게 안고 있는 그 느낌. 그리고 제가 자세를 보시면요. 살짝 돌이 어때요? 이런 식으로 돌이 반드시 쓰면 재미가 없어요. 이 돌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이 수영 자체가 제가 이쪽으로 많이 흐름을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도 흐름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듯했던 돌을 살짝 눕혔어요. 눕히다 보니까 나무가 어때요? 뒤로 자빠진 느낌이 있죠. 넘어지는 느낌. 그 느낌을 상쇄를 시키려고 전체적으로 수심부를 어떻게 했어요? 수심을 여기에 두는 게 아니라 여기에 무게중심을 뒀죠. 왜? 나무 자체가 뒤로 이런 식으로 넘어져 있으니까. 여기에 있어버리면 뒤로 넘어진 느낌이 나버리고 그래도 여기에 있어버리면 모양목 느낌이 강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게중심을 여기에 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나오는 2차순을 찝어가면 이제 나무가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가지 보세요. 이 가지는 아예 완전히 새로 받은 가지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여기서부터 돌이 어때요? 느낌이. 돌이 흐름이 있거나 그랬으면 됐는데 그 흐름이 없다 보니까 이 중간에서 새로운
부정화를 받아가지고 나무를 만들어내니까 개성 있는 나무가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무게중심이 실리다 보니까 어때요? 반대쪽으로 그 무게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균형지를 이런 식으로 빼서 만들었고요. 보세요. 지금 이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할아버지 손자가지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 모든 가지를 제가 만들 수 있는 조건을 지금 보시면 다 만들어 놨어요. 보세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다 보면요. 여기에 지금 모든 부정화들이 있어요. 눈이 지금 보이거든요. 그 눈이 내년에 일시에 다 튀어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가위곡을 줘가지고 한두 마디에서 내년에 2차례 이상을 자르기 시작하시면요. 이 선단에 맞춰서 그럼 나무는 아주 우리가 생각만 해도 황홀하죠. 그런 나무가 되겠죠. 예. 그리고 아까 보시면 제가 밑에 나오는 뿌리들을 늦게 자른 이유가 있어요. 왜? 뿌리들을 기본적으로 굵히려고요. 이런 가지들. 이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른 흔적이 많은데 그 덕분에 지금 작년이랑 다르게 올해 많이 굵어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밸런스는 맞아요. 앞으로는 이 뿌리에 나오는 수는요, 보자마자 바로 잘라줄 거예요. 왜? 장가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자, 오늘은 상반시에 대해서 한번 전정하는 거에서 오늘 이야기 해봤고요. 어때요? 다 똑같죠? 모든 나무들이.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이런 잡목류, 다른 수종을 가지고 할 텐데 똑같아요. 단 이름만 다르지. 자, 다음 이 시간에도 좋고 알찬 나무로 여러분께 다가갈 거고요. 그럼 이상 나무야 놀자 유홍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